자, 어제 우리 컨트롤러 기본적인 사용법 좀 해봤어요. 자, 이제 화면에다가 어떠한 결과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을 테스트를 해본 거였고, 이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이 녀석은 그냥 클래스일 뿐이다, 이 녀석은 그냥 메서드일 뿐이다, 이런 게 달려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 된 거지, 기본적인 건 다 원래 우리가 알던 그대로다. 이런 개념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려볼 건데, 간단해요. 자,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id라는 값과 title이라는 값, 그리고 body라는 게시물 객체 하나 생성해 주시고, title이랑 body는 파라미터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화면에는 지금 현재 작성된 게시물 객체를 그냥 보여주기,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죠. 지금 현재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연결을 안 했어요. 그쵸? 데이터베이스 없는 상태로 게시물 작성과 리스트 기능, 흉내를 좀 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화면단도 없고 DB단도 없어요. 그냥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베이직과 JDBC 아티클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유사하게 그냥 자바를 사용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셔라 라는 느낌이에요. 시간을 들여볼 테니 한번 해보시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해보라고 시간 들였던 이 기능은 좀 쉽죠? 되게 간단한 기능인데, 우리가 이미 로직 부분은 경험을 몇 번이나 했던 부분들이고, 요청 처리랑 파라미터 처리 정도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또 추가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요청 처리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지금 유저 홈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놓은 이 녀석은 유저 홈 메인, 유저 홈 메인 2 이런 식으로 요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녀석은 유저의 아티클의 도라이트, 아티클의 쇼리스트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그럼 컨트롤러를 하나 분리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못 하셨어도 괜찮아요. 처음 해보는 거였으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이제 컨트롤러 이름을 지을 때요, 이 녀석의 이제 실제 기능을 담당하는 건 마지막 쪽에 위치를 시키고 요청해서, 그리고 앞에는 기본 경로 플러스 어떤 기능 분류, 대분류 경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USR은 유저라고 했죠. 그럼 이 녀석을 분류로 나눠보자면 어드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자, 관리자 이렇게. 이걸 분류를 하나 해놓은 거고, 그 뒤에 홈이라고 하는 이제 기능적인 대분류 안에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서분류를 찾아 들어온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통 요청을 만들어 줍니다. 개수의 제한이 뭐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으니까 좀 더 길게 만들거나 좀 더 짧게 만들거나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의미를 잘 담아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컨트롤러부터 하나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해볼까요? 저는 그냥 이 유저 홈 컨트롤러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거고요. 없어졌네. USR에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 녀석들 당연히 그냥 두면은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꿔줘야 되고요. 아티클에 do right, 그리고 do right. 뭐 메서드 이름이 안 바뀌어도 지금 상태에서 상관은 없었겠지만 바꿔주는 게 좀 더 의미적으로 좋겠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일단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작성된 게시물 객체를 그냥 보여주래요.
그 말인즉슨 뭐다? 우리가 작성한 그 게시물 객체를 리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 우리는 게시물 객체 이런 뭐 클래스 정의한 거 없으니까 일단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했었던 우리가 그 베이직에서는 DTO라고 얘기를 했었고 JDBC에서도 DTO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 VO를 한번 써볼까요? 사실 뭐 이름이야 어떤 걸 쓰든지 간에 크게 의미가 막 엄청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서 데모에 VO라고 하는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아티클 자, 이제 VO 같은 경우도 좀 특별하게 그냥 이렇게 이름만 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뒤에 VO라고 대문자를 붙이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표시하는 느낌이니까 이름 지을 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아티클로 그냥 진행하죠. 자, 그럼 이 클래스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 클래스가 필요한가? 여기 id라는 변수와 타이틀, body라는 변수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 녀석들이 있어야 객체를 이런 공간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낼 거고 값도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들은 이제 별도의 패키지 분리까지 다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캡슐화까지 진행을 해줘야겠죠. 우리 해봤으니까 프라이빗 다 걸어줄 거고요. 자, 근데 게터 세터를 직접 다 만들기 귀찮으니 데이터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롬복으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id 타이틀 body라는 이 변수들이 모두 다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가지고 만들어지면 좋겠으니까 all argus라고 하는 녀석도 달아줄게요. 이러면 생성자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만들 준비가 됐으니 근데 여기다가 이것도 그냥 같이 달아볼게요. 또 알겠어. 사실 뭐 기본 생성자가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세트로 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달아놓고 상황이 나오면 그때 왜 달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아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러면 객체 만들 준비도 했어요. 우리 객체 어떻게 만들었죠? new article 이렇게 해서 객체 만드는 거 아닌가요? article 타입의 변수 하나 만들어 낸다면 그리고 임포트 해주면 에러는 일단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아티클을 리턴하겠다. 그쵸? 리턴 타입을 아티클로 맞춰줘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인자를 세팅해야 됩니다. id 값과 타이틀 값과 body라는 값을 그렇죠? 자, 그 중에 id는 자동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타이틀과 body는 파라미터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타이틀과 body 파라미터로 처리 이거 하신 분 있나요? 용준씨 못하셨어요? 이 부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이 말 자체가 힌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do write라는 요청을 보낸다라는 거는 사용자가 우리 서버 쪽으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입력은 안 했지만 당연히 쿼리 스트링을 세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do write 뒤에 이거 없으면 우리 사용자가 나 이런 내용으로 글 쓰고 싶어요 라는 거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무조건 세트로 따라왔어야 되는 녀석인데 이렇게 요청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걸 파라미터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 이게 핵심이에요. 자, do write라고 하는 요청을 누가 받죠? 여기 getMapping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받죠. 얘가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네 하고 이 메서드 안쪽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어디로 가지고 온다고요? 메서드 안쪽. 자, 메서드가 파라미터 받는 방식이 뭐예요? 여기다가 매개변수 선언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 메서드가 호출되는 시점에 인자로 넣어졌던 값들이 여기 매개변수를 통해 메서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파라미터잖아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매개변수를 사용해 이 값들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 얘는 메서드였으니까.
id 값은 이제 게시물을 작성할 때마다 자동으로 일씩 넘버링이 돼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변수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변수를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면 이 호출될 때마다 초기화 다시 될 거고 의미 없죠. 그러면은 지역 변수가 아니라 인스턴스 변수로 만들어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남아서 값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자, 이 녀석을 전역 변수 라인에다가 데리고 나가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녀석을 여기다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활용을 할 건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이제 얘는 전역 변수입니다. 이 전역 변수 초기화 안 하면 기본값으로 초기화 해주겠지만 우리가 초기화해서 쓰는 거가 좋다 그랬죠? 여기다가 다시 생성자를 하나 달아주고요. 여기서 this.last article id 얘한테 0이라는 값을 초기화하겠다. 그럼 이쪽에서 실제로 이 값을 사용하기 전에 증가를 먼저 시켜야죠. 증가를 시켜서 넣어야 1번부터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게시물 객체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까지는 진행을 하겠네요.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 객체를 우리가 저장하고 있나요? 우리 리스트라고 하는 쇼 리스트 이쪽도 만들어 주려면은 그냥 보여주고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죠? 저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대체품 리스트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저 변수 또한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해줄 거고요. 비어있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녀석들 변수 생각해보니까 접근 제어자가 달려있지 않은데 얘네들 어차피 다른 데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프라이빗 달아버리면 되겠죠. 일단은 프라이빗을 달고 문제가 있을 때 퍼블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이런 게시물을 썼습니다. 썼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저장해야죠. this.articles한테 add 지금 조립한 아티클을 저장할 거야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리스트가 실제로 저장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show 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기 위해 메소드 하나 더 복사하고요. 아티클에 show list라고 해서 이름 바꿔주고 리스트는 파라미터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빼버리고요. 이런 거 필요 없죠? 이것도 필요 없고 리스트가 했어야 되는 일은 실제로 리스트를 화면에 보여주는 일. 그럼 리턴 타입을 리스트로 잡아주고 여기서 this.articles를 보여주겠다. 그럼 우리가 되게 쉽게 화면에 리스트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아티클에 쇼 리스트부터 해볼까요?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아티클에 이거는 오케이. 글을 먼저 씁시다. 타이틀 바디 아 이거는 왜 인식을 못했을까? 보자. 이거는 왜지? 에러 내용을 좀 분석을 해야겠는데요. 잠시만요. 자, 제가 경로를 잘못 입력해서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다시 제대로 입력을 하면은 객체 만들어지고 작성돼서 올라가고요. 바디의 값 바꾸고 제목의 값 바꿔서 다시 하면은 2번으로 잘 올라갔을 거고 이제 쇼 리스트를 보면 리스트가 나오겠죠. 객체 형태를 화면에 그대로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요. 객체 모양대로 그냥 출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출력된 녀석은 어차피 텍스트일 거고 아직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울 게 없죠? 실제로 파라미터 사용하는 방법 이거예요. 더 쉽죠? 웹서블릿에서는 뭐 리퀘스트에서 꺼내오고 세팅하고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 되게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이 메서드가 가진 효과로 안쪽에 매개변수를 넣어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려드릴 건데 do write라고 했을 때 이거 숫자로 해봅시다. 자, 지금 타이틀의 영어, 바디의 숫자예요. 자, 매개변수랑 인자의 그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무조건 순서 따라가죠. 앞에 있는 녀석이 앞에, 뒤에 있는 녀석이 뒤에. 인자와 매개변수는 그렇죠. 얘는 지금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메서드니까요, 그죠? 근데 얘랑 바디랑 타이틀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글을 썼을 때 정말 순서대로 바디가 타이틀에 들어가고 타이틀에 있는 이 영어 값이 바디에 들어갈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녀석들은 키와 밸류라고 했으니까. 자, 바디의 숫자, 타이틀의 영어인데 바디의 숫자, 타이틀의 영어입니다. 이거는 키랑 밸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름 따라가요. 자, 이름 따라가는데 그럼 주의해야 될 건 당연히 이런 거겠죠. 제가 매개변수 이름을 잘못 만들었어요. 사용을 잘못 만든 녀석으로 잘 넣어놨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요청을 보낸다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 뭐가 된 거예요? titl이라는 변수에는 그 키에는 밸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널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값을 넣지 않았을 때 널인 상황처럼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커리 스트링에서 그 변수 역할을 하는 녀석이 그 이름이 잘 쓰여야 된다.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커밋을 좀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할까요? 이거 홈 컨트롤러에 이거 쓸데없는 거는 좀 지우고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요. 여기까지 한 상태로 일단 커밋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커밋 진행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특별할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가 처음 레파지토리 연결하고 커밋할 때 bin.git ignore 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커밋을 할 때 무시할 파일들에 대해 명시하는 세팅이었죠. 자, 근데 vim.git ignore가 이미 있어요. 이 녀석은 있어요. 그리고 아마 git init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똑같이 다 하시면 돼요. 이 녀석은 그냥 들어가서 뭐가 있네 하고 한번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인 거 git 연결 시작을 하시죠. 자,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커밋은 다 완료를 하셨을 거고요. 만약 아직 안 되신 분이 있다면은 다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수업 종료되고 나서 마저 연결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글쓰기 기능이랑 리스트 기능 만들어 놨어요. 게시물 관련해서는 기능이 세 가지가 남았죠. 상세 보기, 그 다음에 뭐 수정 삭제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거는 이런 기능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그 기본을 조금 벗어나는 녀석들도 아직 남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이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매번 그 서버가 리로드 될 때마다 아티클스는 초기화가 될 거예요. 그럼 게시물이 없어지겠죠.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이것도 하나 만들으셔야 되고요. 테스트 데이터에는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제목 내용 세팅해서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기능을 들어가든지 간에 프로그램이 그냥 시작을 하면 이 테스트 데이터는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디에 만들어야 되고 어디서 호출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디에 로직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서 일단 요거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상세보기 수정 삭제 기능들 하시다 보면은 이제 또 반복되는 로직이 나올 겁니다. 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아티클스라는 녀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티클스는 순회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사한 녀석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에 대한 처리를, 반복되는 로직을 메서드로 분리하는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순서는 여러분들 테스트 데이터 만드시고 나면 삭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 먼저 하시고 상세 보기를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시물이 사용자가 1번 글 보고 싶어 상세 보기 했는데 없으면 1번 글 없다 이런 거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그 검증에 대한 그 처리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한번 게시물 관련된 기능들을 다 마무리를 해보는 거예요. 시간을 좀 길게 드릴 거니까 쭉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진행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좀 진행을 할 거고요. 텍스트 데이터 먼저 할 건데 제가 아까 전에 이 녀석에 대해서 어디에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불러야 될지 뭐 이런 걸 고민해 보시라 라고 했어요. 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일단 이 녀석의 로직은 어디 있는 게 맞을까요? 테스트 데이터 홈 메인 컨트롤러 쪽이랑 우리 아티클 컨트롤러 쪽이랑 두 개 있는데 지금 자바 코드라고는 VO 제외하고 이거 두 개밖에 없죠. 근데 그 둘 중에서 누가 좀 더 적절할까요? 이거는 게시물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아티클 쪽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티클 컨트롤러에 이 녀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얘는 사용자가 어떠한 요청을 보냈을 때 실행이 돼야 되는 녀석인가요? 아니죠. 그냥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사용자가 어떤 요청이든지 지금 뭐 글쓰기를 한다고 했던지 리스트를 본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삭제, 수정, 상세 보기를 하려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얘는 실행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기능들보다도 먼저 실제로 실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실행을 시키려면 우리가 어디에 넣어줘야 될까요? 실행 그 호출하는 문을 우리가 어제 처음 컨트롤러 하면서 배웠던 생성자 이 객체는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애초에 우리가 직접 만들었나요 이 객체? 아니죠.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보고 우리는 객체를 직접 만든 적이 없어요. 그냥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스프링한테 알려줬죠. 야, 나 이거 컨트롤러 이 녀석을 컨트롤러로 쓸 거니까 네가 알아서 객체 만들고 관리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알아서 이 생성자를 실행을 시켜줬고요. 그렇게 실행이 된 녀석은 객체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생성자 안쪽에서 이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호출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에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이 녀석을 제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냥 위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make test data.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얘는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저는 10개 정도 만들 건데 제목일, 내용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반복문을 사용하고 심플하게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int i는 얘는 뭐 그냥 10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사용할 게 없어요. 그냥 1부터 이렇게 10번 반복하는 반복문 만들어 놓고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이제 실제로 조립을 해줘야 되고요. 스트링 타이틀 이렇게 하면 제목 1 들어가고 제목 2 들어가고 하겠죠? 반복문 돌 때마다 여기는 내용이 1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이 돌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변수에 세팅이 될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실제로 게시물 객체 만들어야죠. 객체 만들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까지 해야겠죠. 그래야 실제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여기 이 리스트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make test data 코드를 우리가 여기다 놓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따가 기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뭔가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왜 생길까요? 얘를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아티클스에 아직 객체가 없겠네요. 그럼 널 포인트 익셉션 같은 거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순서도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생성자 안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순서가 명확히 존재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럼 이걸로 이제 객체 조립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타이틀은 방금 위에서 조립된 녀석 사용해주고요. 이러면 1번 글부터 쭉 반복문이 돌 때마다 객체를 생성하게 될 텐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티클스에 저장해야 된다. add. 자, 이러면은 make test data에서 하는 일은 얼추 끝났죠? 실제로 아티클스에 저장까지 해줄 거예요. 반복문 한번 돌 때마다 하나의 게시물을.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서버 가동시키고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본다고 했을 때 쇼 리스트를 그냥 들어가면은 10개가 들어있겠죠. 간단하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거예요. 아까 밑에다가 안내를 드렸던 반복되는 로직에 대한 메서드 분리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볼 겁니다. 자, make test data랑 do write라고 하는 이 녀석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아티클 객체 만들고 있고요. 그 객체를 아티클스에 add하고 있죠. 이 작업. 이 한 줄의 코드 작업이 여기서는 이 두 줄로 변화된 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녀석을 만약에 메소드로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메소드로 호출할 거야 라고 해주고요. 여기에는 인자가 세팅이 돼야 되겠죠? 없으니까 뭐라고 할 텐데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녀석 이 자리에 놓도록 하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메서드에다가 이러한 기능을 이렇게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받아온 타이틀과 바디를 사용해서 객체 만들고 추가하는 과정이겠죠. 지금 이게 저렇게 분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느껴지실 텐데 의미가 아예 없진 않아요. 기능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 MVC 구조로 변경할 때 이제 이렇게 분리된 녀석들을 가지고 서비스로 넘어가면 돼요. 컨트롤러 쪽에서는 이제 여기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투라이트 쪽?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두 과정 대신에 뭐 해야 된다? 라이트 아티클을 불러내면 된다. 자, 근데 우리는 글 쓰고 게시물 객체 보여줘야 돼요. 이 녀석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면 안 될 거니까 리턴 하나 받도록 하고요. 여기서도 이걸 한 번에 하지 말고 나눈 다음에 리턴으로 아티클을 줘버리죠. 자, 여기다 제가 리턴을 넣어놨군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 하나 빼고, 자, 그러면은 이 녀석 라이트 아티클을 실행했을 때 아티클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리턴하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이 게시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두 라이트 쪽을 보겠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하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 받아왔는데 얘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받아온 정보를 판단하고 본인이 일을 안 해요. 누구한테 일을 넘겨요? 라이트 아티클이라는 애한테 일을 넘기죠. 이걸 이제 서비스 쪽으로 뺀다면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말을 거는 행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돌려받은 값을 가지고 리턴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중복되는 메서드 로직을 제거한다라는 명목으로 서비스로 넘길 서비스 메서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러는 실질적인 기능, 서비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MVC 구조까지의 변경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녀석이 실행되면 이 자리에 아티클 객체가 남을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자, 그리고 좀 끊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커밋은 완료를 했습니다. 수업 페이지에도 올라갔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기능이었던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삭제. 이거 뭐 어려울 게 없죠? 게시물이 리스트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삭제 기능 만들어내고 이제 진짜로 지워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당연히 삭제라는 거는 새로운 기능이에요. 그러면 요청을 새로 받아들일 준비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 하나 생성하고요. 여기에 to delete 같은 거 이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메서드 이름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고 달라도 상관은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to delete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이 리스트일 필요가 있을까요? 얘는 딱히 없겠죠.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잘 지워졌는가 아니면 이런 게시물은 없는가 라고 하는 문자일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리턴으로 바꿔놓고요. 일단 에러만 없게 널 넣어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당연히 몇 번 글 지을 건데 라고 하는 거 사용자한테 요청으로 받아야죠. 그럼 쿼리 스트링 세팅 될 거라는 얘기고 그걸 파라미터로 받기 위해서 메서드에 매개 변수를 세팅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에 몇 번 글이니까 int id 뭐 이런 식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제 받아온 아이디를 가지고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파라미터 쪽에 int id라고 받아왔는데 우리 실제로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오는 값들은 결국 다 스트링이었죠. 근데 지금 이거 int로 받는 거 가능할까요? 이게 진짜 숫자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해볼 거예요. 이러면 id를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받아온 id 값으로 출력을 한다. 근데 정수와 연산을 한다. id가 진짜 정수가 맞았다면 정수 연산 되겠죠. 그럼 콘솔에 찍힐 겁니다. 근데 정수가 아니었다면 이어붙이기 되겠죠. 콘솔에 찍히겠죠. 자, 근데 사실 이건 안 해봐도 예상이 될 거예요. 어때요? 연산됐죠? 이걸 안 해봐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인트로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얘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자바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id가 int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줘요. 근데 이 id를 int로 받겠다라고 해놓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안 됩니다. 왜냐면은 int로 받는 다음에 id 이게 키가 일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왔는데 스트링이에요. 어라? 이상하다. 난 int 타입인데 나 이거 못 넣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에러 메시지가 failed to convert value of type 동일하게 맞는 타입으로 성공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환시킬 수가. 그래서 타입 미스매치 익셉션 같은 거 발생하고요. 유의해서 사용해야겠죠? 그렇다고 얘를 무조건 다 스트링으로 받아낸 다음에 이 코드 내에서 형변환을 한다? 그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불필요한 코드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았고 그럼 인트만 받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것들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거는 차차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이디를 가져왔고 이 아이디 가지고서 to delete라는 메서드가 해야 되는 일 일단 게시물이 있나 없나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지우려고 하는 게시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은 순회해야죠. 누구를 순회해요? 아티클스를 순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향상된 포문을 사용해서 의식적으로 지금 디스를 붙이고 있는데 사실 안 붙었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아티클스를 순회를 해주고요.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였다고요? 우리가 항상 하던 거 계속 해왔던 거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티클이 들고 있는 get 우리 이제 롬복 적용했으니까 다 getter setter 써야 됩니다. get 아이디를 가져온 다음에 얘랑 누구랑 같아야 돼요? 우리 밖에서 받아온 아이디랑 이게 같으면 어떤 상황? 사용자가 지우겠다고 말한 그 코드를 찾아낸 거죠. 그 아티클 게시물을. 그럼 이때는 지워버리면 되나요? 어딘가에 백업을 해놓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우리가 이미 해봤던 방식들이니까. 그러면 백업을 받을 수 있게 여기다가 found article
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낼까요? 일단은 널이었는데 이쪽에서 found article에다가 아티클을 넣어주겠다 해주고, 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이디는 고유값이니까. 자, 이렇게 해준다면은 반복문이 도는 와중에 찾았다 그런 found article은 널이 아닐 거니까, 이 녀석이 널과 같다면 그때는 리턴을 해줘야겠죠. id 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준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조건문을 뚫고 내려왔다면 밑에서는 뭐 해야 돼요? id 번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맨 문구만 보여주면 안 되니까 실제로 다 제거를 해줘야 되죠. this.articles에서 remove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 found article을 실제로 지워준다면 가능하겠죠? 야,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니까 달라진 거라고는 반복문이냐, 메서드냐, 그래서 리턴이냐, 아니면 컨티뉴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이 녀석 분리 좀 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수정 삭제에서도 똑같이 써야 될 거니까 이 녀석 먼저 분리를 좀 해볼까요? 잘라내게 해주고, 그래서 get article by id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인자 id 하나 넘겨줘야 됩니다.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없어서 만들어주는데 이 녀석 위로 좀 가지고 올라갈게요. 왜냐면 여기에 요청을 받지 않는 녀석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잘라내기 한 거 이거 복사하면서 또 사라졌겠네요. 다시 쓰죠 뭐. 쓰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분해해주고 조건문에서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get id랑 사용자가 입력한 id 넘겨받아 온 거랑 같으면 아티클을 리턴하겠다. 틀리면 너를 리턴하겠다. 그럼 이 녀석이 하는 일은 결국 객체를 찾아서 리턴을 하든가 아니면 너를 리턴을 하든가 둘 중 하나 할 겁니다. 위자리에 너를 아니면 게시물, 객체 들어있을 거고요. 그거 가지고 검증, 그 다음 지우기. 근데 이 지우기 쪽도 사실 지금 제가 이 메서드로 분리하는 로직이 결국 서비스나 DAO 쪽으로 넘어갈 녀석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대체품에 직접 접근해서 건드리고 있죠. 이것도 결국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넘어갈 때는 컨트롤러 입장에서 서비스한테 말을 걸며 이거 지워줘 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변경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delete article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found article을 인자로 그냥 넘겨줄게요. 그리고 이만큼 해야 되는 일을 이 메서드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도 이쪽으로 좀 올라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이제 MVC 구조 변경할 때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메서드들 말고 이렇게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메서드들을 그냥 가지고 뒤로 넘어가면 돼요. 이 요청들은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못 넘어가죠. 그리고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건 컨트롤러 서블릿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삭제 기능도 좀 완료를 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검증 이후에 실제로 출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두는 게 맞고요. 자, 이제 새로운 기능 또 해보죠. 모디파이 한번 해볼까요? 모디파이는 delete보다 위쪽에 위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를 바꿔 주겠습니다. 그 모디파이 이름도 바꿔 주는 게 좋겠죠? 자, 모디파이 같은 경우는 아이디만 입력받으면 되나요? 지금 우리 화면이라는 게 없어요. 화면이라는 게 없으니까 애초에 사용자는 나 몇 번 글을 제목을 이렇게 바디를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요청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아이디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스트링 타이틀과 스트링 바디라고 하는 녀석도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게시물 먼저 찾는 거 그냥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게시물 존재하지 않을 때 보여주는 것도 그냥 써도 되겠죠. 뭘 바꿔야 돼요 그러면? delete article 그리고 문구 정했습니다. 여기는 delete 말고 modify article 정도라고 이름 지어주면 될 건데 이 녀석도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 됩니다.
create 메서드를 해서 이 녀석 안쪽에 위치를 또 맞춰주도록 하고요. 수정보다는 위에. 자,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아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modify 아티클을 할 때 found 아티클을 넘기고 있는데 이것만 넘어가서 돼요? 안 돼요. 사용자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이 녀석들도 같이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파라미터 추가해줘야 되고 여기서 found 아티클을 같이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 얘가 있어야 원본 객체를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리모컨을 얘가 들고 있는 걸 눌러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found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set 타이틀에 밖에서 받아온 타이틀을 넣을 거고 여기는 body를 넣을 거야. set body겠죠? 이렇게 세터를 사용해야 데이터를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터를 사용하지 않고는 변수에 접근을 못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 기능까지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삭제했고 수정했죠. 여기서 또 한번 끊을까요? 이거 뭐 사실 아니다. 아니지. 아닙니다.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끊어서 커밋 좀 남기도록 할게요. 자, 커밋 완료했고 이 다음에는 이제 상세보기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상세보기 기능은 일단 수정 삭제랑은 조금 달랐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드려 볼게요. 살짝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이 to modify 하나 복사할까요? 하나 복사해서 지금 다 겟매핑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show detail 만들어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그리고 변수 여기는 디테일은 이제 스트링 타이틀이나 바디 같은 거 필요 없고 몇 번 글 볼지 알려주면 될 거고요. 이거 가지고서 get article by id 해서 이런 게시물 있냐 없냐 따지는 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자, 요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라는 건 실제로 게시물 객체를 찾아냈다라는 거니까 그 found article을 사용해서 화면을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는 이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리턴 타입이 스트링인데 스트링 이 자리에다가 게시물 객체를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얘를 사용해서 서식 지정자를 다 뚫어놓고 한 줄로 코드 다 작성해서 리턴을 하겠다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이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객체 리턴 못 하잖아요. 타입이 안 맞아서. 그럼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야 되는데 그 스트링으로 리턴할 때 어쨌든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보여줘야 돼요. 객체 형태로 그냥 보여줄 게 아니라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적어볼까요? 게시물 상태 보기 그리고 역슬래시 n 그리고 줄이 바뀌었다라고 우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호 %t 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 또 뭐 제목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까요? %s 그 다음에 줄 마지막은 바꾸든 안 바꾸든 뭐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 널에다가 found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get id부터 그 다음에 found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get 제가 또 번호였군요. id 한 번 더. 그 다음에 found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get titl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str을 리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리턴 타입 맞죠?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는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자, 일단 리스트 이거는
쭉 봐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show detail이라고 했을 때 id 뭐 탑 3번 글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오죠. 이 변수가 활용된 것까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줄바꿈이 왜 안 돼요? 이거 우리 서블릿에서도 그냥 하면 안 됐어요. 이거 이 텍스트는 아니지, 잠깐만, 아니지. 서블릿에서는 그 리스폰스 겟라이트 어펜드 해가지고 자바 문법 사용해서 하면은 줄바꿈이 됐었는데 얘는 안 돼요. 얘는 그렇죠? 이거 이 녀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어차피 뒤에 가면은 이렇게 안 보여주고 화면으로 보여줄 거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진짜로 문자로 변환해서 리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서 저는 그냥 객체 형태 그대로 리턴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스트링을 리턴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객체를 리턴해야 되죠. 그럼 이 두 상황 둘 다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말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스트링의 리턴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는 아티클의 리턴이에요.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 때 리턴 타입은 몇 개? 한 개겠죠? 그러면 스트링도 해야 되고 아티클도 해야 돼요. 이 둘을 뭐 상속을 받게 해야 될까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브젝트는 뭐다? 자바의 꼭대기에 있는 녀석이다. 이 객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리턴 타입에 사용해 버리면 얘는 둘 다 품어 안을 수 있다. 실제로 결과를 보세요. 3번 게시물 객체 형태로 잘 나왔고요. 만약에 없는 게시물을 보려고 한다면 문자로 잘 나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왜냐?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는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수용이 가능하니까. 자, 좋은 방식일까요? 당연히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닌 겁니다. 왜냐면 여기를 오브젝트로 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리턴된 값을 가지고서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선변환 또 해야 되고요. 그 형태를 변환시키는 작업 안 하면 애초에 못 쓰게 할 거니까. 그쵸? 그리고 자바는 제약 조건이 깐깐한 게 이 장점이었는데 얘는 오브젝트를 써버리는 거니까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브젝트를 그렇다고 자바에서 쓰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당연히 써야겠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거 말고 해결 방법이 뭐 그렇게 깔끔한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당연히 뒤에까지 계속 끌고 갈 녀석은 아닙니다. 근데 오브젝트도 결국에 사용할 수 있는 거긴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 부분이었고 자 그러면 상세 보기까지도 완료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끊죠. 자 상세 보기도 완료했고요. 커밋. 자 이번에는 MVC 구조 변경 해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다 한 거니까 메서드 분리도 다 했죠? MVC 구조 변경 할 거예요. 구조 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녀석들이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 녀석들 먼저 좀 만들어 볼까요? 여기 클래스를 만들겠다라고 해주고 패키지 부분을 컨트롤러가 아니라 서비스 이름을 아티클 서비스 게시물 관련 서비스란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이 DAO라고 하는 녀석도 하나 만들겠다 해주고 아티클 DAO라고 해서 클래스 2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말을 걸고 서비스가 DAO한테 말을 걸고 이런 작업을 해야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 볼게요.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던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나 아티클스라는 녀석은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생성자까지도 다 넘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당연히 이름은 여기에 맞게끔 맞춰줘야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이유는 컨트롤러가 할 일이 아니니까
결국 저거 DAO까지 넘어갈 거니까, 그쵸?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반 메서드들, 이 컨트롤러라는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메서드들 중에 요청을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을 싹 다 잘라내기 해서 서비스 쪽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뭐라고 막 해요? 이런 거 없어졌으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 자, private 아티클 서비스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녀석을 이제 생성자에서 객체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가 다 넣어주는 방식으로, 원래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리스트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거 일단은 여기 퍼블릭으로 잠깐 바꿔놓고 나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 바로 접근이 가능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되는 것만 보여드리고. 근데 얘네들 지금 다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냐면 프라이빗이라서 그래요. 프라이빗들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녀석은 바꿀 필요 없고 이거 이거 그리고 임포트 정리까지.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자, 원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였어요? 만약에 멤버라고 하는 기능들을 만들어 냈는데 멤버 컨트롤러에서 아티클 서비스가 좀 필요했대요. 그럼 거기서도 객체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럼 서로 다른 객체죠.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생겼었죠.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창구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객체들을 창구에 미리 만들어 놓고 보관해 놓고 그걸 불러다가 썼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아요. 얘도 스프링 부트가 적용이 됐지만 결국에 얘는 뭐예요? 자바예요. 자바. 그럼 이렇게 객체 만든 녀석들은 똑같 동일한 개념으로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럼 이 방식을 우리가 이제 안 쓴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DI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준성 주입, 제가 말씀드렸던 필드 주입과 생성자 주입, 그리고 섹터 메서드 주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MVC 구조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셨어도 잘 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꼬일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사용해서 직접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필드 주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필드 주입은 끝났어요. 자, 화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USR 아티클 컨트롤러에 아티클 서비스로 된 아티클 서비스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자, 이 녀석에 오토와이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머리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티클 서비스가 실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생성자에서 객체 만드는 건 제가 주석을 걸었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직접 객체 만든 적 없죠. 그렇죠? 근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사용이 되려면은 얘도 하나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다시. 자, 아티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름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아니겠죠. 컨트롤러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는 이걸 달아주면 얘는 이제 컨트롤러야. 얘 요청 받을 수 있는 애야 라고 알려주는 거고, 얘는 서비스야. 서비스 로직을 담당하는 녀석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줄 겁니다. 자, 지금 일단 앞에 화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잠깐 주석을 다시 걸고요.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서버 리로드가 되면 여기서 뭐라 하거든요. 얘가 뭐라 하고 있는 내용은, 야, 이거 아티클 서비스라는 이 녀석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뭘로? 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대요. 우리가 빈 객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프링이 알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생성 관리 이런 역할을 넘긴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빈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의된 적이 없어. 라고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오토월드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객체를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에다가 얘를 달아주면 이제 얘는 빈 객체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 실행할 때 가져옵니다. 자, 생성자 주석 걸린 상태에서 실제로 기능이 된다면, 문제없이 된다면 이게 진짜로 아티클 서비스 객체를 들고 있었다라는 개념이 맞겠죠. 자, 테스트 해볼게요. 잘 되고요. 잘 됩니다. 잘 되죠. 우리 아까 수정이랑 삭제 같은 거 테스트 안 해봤는데 그건 여러분들 따로 해보시고 저는 따로 진행을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필드 주입입니다.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필드 말 그대로 변수를 만들어서 오토와이어드라고 하는 이 녀석 하나 달아주면 끝. 쉽죠? 엄청 쉽죠? 자, 근데 이거 안 쓴다 했어요. 왜 안 쓸까요? 이렇게 쉬운데. 당연히 하나의 컨트롤러가 의존성을 주입받아야 되는 녀석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아티클 서비스밖에 없지만 이 아티클 컨트롤러 안쪽에서 멤버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을 주입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요. 스프링이 객체를 만들어 두고 필요한 곳에 해당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준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티클 서비스 변수 가지고 리모컨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본체가 넘어가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리모컨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겨받은 리모컨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뭐 여기 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도 받고 멤버 컨트롤러에서도 받고 뭐 나중에 어드민 생기면 거기서도 받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모컨 복사본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인 객체는 몇 개요? 어차피 하나예요. 스프링에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 놓고 리모컨만 복사해서 넘기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스프링이.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저기 리모컨이 흩뿌려져 있대요. 근데 이게 다 필드로 존재한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필드는 생각보다 이게 전역 변수의 개념이잖아요. 자바에서. 실제로 자바는 전역 변수가 없겠지만 뭐 스태틱 변수, 클래스 변수라든가 아니면 인스턴스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들이 전역 변수니까 얘는 여기저기서 막 사용되는 시점이 되게 다양할 거예요. 필드, 꼬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객체를 가져와서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실수로 뭐 같은 타입의 뭔가를 이 안쪽에서 만들어서 쓰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꼬여버려요. 그냥 단순히 필드 가지고 해버리면. 그래서 필드 주입은 정말 너무 편한데 코드를 작성했을 때 가독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는 제일 좋은데 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모를 그런 문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안 쓴다. 자, 그럼 그 다음 생성자 주입 한번 볼 거예요. 생성자 주입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러면 끝났습니다. 자, 생성자 주입, 말 그대로 생성자를 활용해서 주입을 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private article service에 article service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건 그냥 변수 필드죠. 자, 그리고 이 생성자 안쪽에서 뭐 해요? 매개 변수를 하나 받아오네요. 이 매개 변수가 누구예요? 서비스겠죠. 지금 서비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겠다 했으니까 서비스 타입의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으면 얘는 제대로 못 받겠네요. 그렇죠? 문제가 코드상 문제가 없고. 자, 그다음 this article service 이 변수한테 외부에서 가져온 이 녀석을 넘겨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로 받아오는 이 녀석이 진짜 서비스 리모컨을 들고 있는 상황이어야 이 코드가 문제없이 돌아가겠죠. 자, 심지어 저는 오토와이어드도 안 달았어요. 자, 이거 기능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 잘 되죠. 아주 문제없이 잘 됩니다. 자, 이게 왜 되느냐? 우리가 서비스한테 뭐 해놨어요? 이거는 앞으로 서비스로 활용할 빈이야 라고 스프링한테 알려줬죠. 이거 네가 빈객체로 관리를 해줘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컨트롤러에서 얘가 만들어지는 시점 언제? 이 USR 아티클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스프링이 스스로 지금 컨트롤러 애를 만들어야지 하면 그때 만드는 거예요. 생성자는 그때 실행이 될 거고. 근데 그 전에 서비스를 먼저 해요. 그럼 서비스 객체는 만들어져 있겠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러가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적어준 이 매개 변수 때문에 스프링은 내부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컨트롤러 만드는데 혹시 의존성 필요한 애들이 있나 하고 봐요. 봤더니 아티클 서비스라는 타입으로 데이터를 받겠대요. 근데 아티클 서비스라는 빈이 있죠. 그 빈 데이터를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냥 인자로.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를 사용했을 때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생성자를 통해 이렇게 우리가 new를 하지 않아도 아티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그냥 new 하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실질적인 코드의 그런 타이핑 글자 수는 얘가 더 길거든요. 왜냐면 매개 변수도 추가해야 되고 뭐 여기 new 아티클 서비스만 하면 되는 건데, 그쵸? 근데 당연히 이 의존성 주입이 좋은 거예요. 왜? 그냥 new를 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객체가 같은 객체가 아니라도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결국 창구로 가야 돼요. 공유할 수 있는 녀석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어차피 스프링이 객체 하나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토와일드가 안 들어있는 이유는 이거 생략 가능해서 그래요. 근데 항상 생략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얘가 생략이 가능한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하는 거는 이거 굳이 필요해? 불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없어도 얘가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멤버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도 주입을 할 거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일단 변수 하나 만들어 내야 되고. 지금 당연히 멤버 서비스라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변수 만들었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녀석 여기로 들어와야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또 만들어서 멤버 서비스 우리가 갖고 있는 변수에다가 밖에서 가져온 이 녀석을 넣어줘야죠. 이러면 의존성 주입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이 객체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이 매개 변수에 써있는 걸 보고 스프링이 얘 이거 필요하대. 근데 이런 빈이 있네? 그럼 주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의존성을 주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이게 생성자 주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터 메서드 주입이라는 게 있는데 세터 메서드도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생성자 그냥 이렇게 놓고 세터 메서드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이름이 아마 뭘로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잘 사용을 안 했어서. 아이, 이거 뭐야? 보이드.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서 하던 게 디스.점 아티클 서비스 한테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오토 와이어드 이렇게 하면 이 세터 메서드는요 생성자를 의존성을 주입받는 세터 메서드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요. 오토 와이어드를 달아주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냥 세터 메서드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고 이걸 달면 이제 이거 의존성 주입에 관련된 세터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해놓고 실제로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아티클 서비스 객체가 잘 들어와 있다면 문제없이 세터 메서드도 가능한 거니까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매개 변수에 써주는 이 타입입니다. 타입.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생성자 주입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 녀석을 이름을 이렇게 풀로 다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하겠대요. 이거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게 없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변수 이름이었을 뿐이니까. 실제로 그 스프링이 쟤 저런 빈이 필요하대, 저런 빈 객체가 필요하대 라고 판단하는 건 얘 아니에요. 타입. 중요한 건 이 타입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존성을 주입할 때 여기 매개 변수 자리에다가 타입을 잘 넣어줘야 그 타입으로 된 객체들을 넘겨받을 거고 그걸 세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린 생성자 주입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하죠. 오토와이어드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할 겁니다. 왜냐면 노란색 거슬려서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면 생략하지 마시고
근데 이걸 생략을 못하는 상황이 이거예요. 만약에 이 생성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의존성 주입 말고 이런 게 있었대요. 예를 들어 어, 만약에 이런 걸 했어야 된대요. 네, 아마 이런 상황에서도 요즘에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죠. 옛날에는 이게 이 생성자가 하는 일이 의존성 주입 말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생략하면 안 됐어요. 생략을 해버렸을 때 얘가 이상하게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왠지 왜 될 것 같죠?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실제로 되는군요. 그럼 그냥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생성자 주입에서는. 아무튼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좀 저도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쓸 일 없어요. 방금 전에 스트링 변수처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그거 가지고 실제 초기화한다? 거의 없어요. 거의. 생성자는 유전성 주입용으로 사용하고 거의 끝납니다. 보통. 자, 그럼 아티클 서비스라는 거 해서 이게 다시 돌려놓죠. 저는 이거 맞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제가 그냥. 자, 이 상태로 해놓고 이제 벌써 정리하고요. 52분. 일단은 서비스한테 명령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잘 했으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 DAO 쪽으로 또 아예 넘기는 거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밋은 그것까지 하고 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